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정보통신공학 회선 교환 방식과 메시지 교환 방식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회선 교환, 속도나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데이터 전용 방식으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바로 접속은 되지만 전송 지연이 생긴다. 고정적인 대역폭을 갖는다. 요걸 풀기 전에 요 밑에를 먼저 보고 가시죠. 교환 방식은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이 있다. 회선 교환은 데이터의 전송 시 통신 경로를 이미 설정해 놓고 길을 설정해 놓고 보내는 거다. 그래서 어떠한 그 트래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대역폭이 변동이 없고 고정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 안에는 공갈 분할 방식과 시분할 방식이 있다. 축적 분할은 크게 패킷 교환과 메시지 교환이 있고, 패킷 교환은 패킷이라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야 되는 거고, 메시지 교환은 데이터의 논리적 단위를 의미하는 거고, 요 밑에 데이터그램 방식과 버추얼 서킷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PDV 이걸 외워야 돼요. PDV. 패킷 교환은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이 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그 기반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회선은 회선에 대해서 이미 어떤 그 가는 길을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나 코드 변환이 뭐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고, 데이터 전용 교환 방식으로 데이터의 전용 교환 방식으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대역폭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이미 고정돼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닌 거고요. 바로 접속은 되지만 전송 지연이 생긴다. 우리 전용 회선처럼 지연이 없는 거죠. 지연이 없다. 그래서 고정 대역폭을 사용한다는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밑에 내용을 보면 회선 교환 방식. 회선 교환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독립적으로 동시에 폐쇄적인 통신을 연결해서 구성하는 것으로서 1대1로 회선 또는 채널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설정된 통신은 안정적이며 다른 요인에 의해 통신이 방해받지 않고요. 회선을 독점적으로 구성해서 고속 데이터를 보내고 대량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 단말 간의 통신을 하고 각종 데이터 단말 및 개인용 컴퓨터 간의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팩시밀리 이용과 화상의 운영 등 대용량 자료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선 교환은 마치 전용 회선 같이 동작한다. 예, 그렇게 컨셉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쭉지게 가져보면 회선 교환 방식은 전송 중 항상 일정한 경로를 사용해서 정보의 연속성과 전송이 가능해서 빠른 응답, 길이가 긴 연속적인 정보 전송에 적합하고 고정적인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예, 그 내용 참조하시고요. 교환에 대해서 정의했고 어떤 그 스위칭하는 거죠.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회선 교환을 하는 그 절차는 통화를 설정하고 데이터 전송하고 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선 교환의 그 약간 키만 갖고 하면 짧은 접속시간이 짧고 형식의 제한이 없고 데이터의 통신 전용 그 데디케이트 고속으로 고정 대역폭을 사용하고 오버헤드가 없고 코드 변환 없고 보장된 리소스의 예측 가능한 어떤 지연 시간,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 회선을 독점하고 비효율적인 리소스와 제한된 확장성은 좀 약하다라는 거죠. 확장 가능하긴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 교환에 대해서도 보면 메시지 교환은 교환기에 일단 호출자의 메시지를 받았다가 피호출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입력해서는 메시지를 받아 기억장치에 저장한 후 메시지 처리 프로그램을 메시지와 그 주소를 확인해서 출력을 결정한다. 메시지 교환 방식, 메시지 단위로 축적하고 속도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메시지가 속도 코드 변환을 하는 거다. 전송 시간이 매우 길고 교환기의 송신 측의 메시지를 받아서 저장 후 전송 순서가 되면 다시 그 전송한다. 여기도 데이터 수집, 경로 확보, 순차적 전송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교환의 장단점 보면
주로 회선이 효율이 높고 비동기 방식이고 오류 재전송하고 우선순위 처리하고 단점은 비실시간성 지연이 좀 있고 그래서 음성이 좀 부족하다. 그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교환 방식의 정의, 요 표를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이 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에는 공간 분할과 시분할이 있고 축적은 패켓, 데이터그램, 버추얼 서킷에서 PDV를 외우셔서 가시고 그 위에는 이제 메시지 교환이다. 메시지를 논리적인 단위로 잘라서 보낸다. 그래서 어떠한 그 코드 변환이 들어간다. 메시지 교환 방식은 메시지 단위로 보내고 속도 코드 변환이 들어가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요게 키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유형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교환망의 기능 정지를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성 향상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교환 장치를 중앙에 집중시킨다. 교환 장치의 신뢰성을 향상을 위해 주요 부분을 이중화한다. 네, 요거는 뭐 당연히 맞는 거라서 이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고요. 주요 전송로를 이중화한다. 예, 요것도 맞는 말이죠.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개발 운영한다. 1번하고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능 정지를 막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뢰성 향상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교환 장치를 중앙에 설치했다가 장애가 나면 모든 게 서비스가 장애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장치를 분리하거나 해야 되겠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뢰성 향상과 대책으로 통신망을 분산해서 관리함으로써 장애가 발생해도 교환 장치를 중앙에 집중시키는 경우 전체 시스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2번 다음 중 교환 통신망의 분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환망, 회선, 축척, PDV 라고 했죠. 그래서 크게 패켓 교환망이 있고요. 메시지 교환이 있죠. 메시지 교환. 그 다음에 회선 교환이 있죠. 음성 교환은 별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한 요 박스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3번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 회선 교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계 설정 단계에서 자원 할당이 필요하죠. 마치 전용 회선처럼 데이터 통신을 위해 연계 설정, 전송, 해제 세 단계가 필요하고요.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그램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효율성이 좋다. 회선 교환 방식은 전용 회선처럼 쓴다 그랬죠. 전용 회선처럼 쓰기 때문에 다른 거랑 공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메시지 교환 방식은 메시지를 분류해서 공용해서 또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용에서는 효율성이 안 좋은 게 문제죠.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회선 교환은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회선 교환의 요 특징, 장점, 단점을 보고 같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선 교환은 주로 전화망에 사용하는 교환 방식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4번 데이터그램 교환 방식과 가상회선 교환 방식은 어느 교환 방식에 속하는가?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은 패킷 교환이다. 그래서 1번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설명이 되어 있죠. 5번 회선 교환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회선 교환 전용 전송로를 가지죠. 고정된 대역포로 데이터가 전송하고 데이터 전송 중에 오버헤드가 없죠.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코드 변화는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이거는 메시지 교환 방식 꼭 갖고 하시고요. 이 내용 참조하고 6번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선 교환 전송 중 항상 일정 경로를 사용하고요. 맞죠? 정보의 연속적인 전송이 가능하다. 빠른 응답 시간이 요구되는 응용이 적합하지 않다. 빠른 응답이 적합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길이가 긴 연속적인 정보량이 적합하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지 않은 교환 방식은 또 나왔죠. 여기 위성 교환이 해당이 없겠죠. 당연히 회선 교환, 축적 교환, 패켓 교환, 데이터그램, 버추얼 방식, 메시지 교환. 8번 다음 중 전송 시간이 길어서 대화형 통신에 사용하기 부족한 것은 길어서 전송 지연 시간이 길어서 대화형 실시간 대화형에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계속 얘기한 메시지 교환 방식이 되는 거죠. 9번
회선 교환 방식과 비교할 때 메시지의 장점이 아닌 것은 회선의 효율성이 크죠. 실시간 통신 또는 대화식 통신에 적합하다. 실시간 통신 또는 대화식 통신에 적합하다. 요거는 회선 교환 방식이 되겠죠. 실시간 통신, 전용 회선처럼 전송량이 많은 경우 한 개의 메시지를 여러 목적지에 전송할 수 있다. 에러 제어와 회복 절차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전화통신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호가 연결된 후 데이터의 전송 중에 일정 경로를 사용하고 축적 교환 방식의 일종이다. 전송 지연이 작다. 예, 교환 방식 전송 지연이 작아야 되죠.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축적 교환 방식은 송신 측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송신 측으로 경계에 저장했다가 다시 적절한 통신 경로를 선택해서 수신 측의 터미널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축적 교환 방식에는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축적 교환 방식에는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이 있고 패킷 교환 방식 밑에 데이터그램과 버추얼 서킷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전화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망은 회선 교환으로 해서 공간 분할, 그래서 음성 전화는 공간 분할 쪽이다. 그래서 요 공간 분할로 해서 얘는 축적 교환의 일종이 아니고 회선 교환의 일종이 되는 거죠. 회선 교환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선 교환의 공간 분할 방식이 음성 교환기다. 그래서 이쪽이 PSTN이다. 요걸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교환 방식 중 축적 교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축적 교환 방식이죠. 시분할 방식은 회선 교환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고 메시지 교환, 가상회선, 데이터그램에서 얘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면 교환 방식은 회선 교환과 축적 교환이 있다. 크게 회선과 축적. 회선 밑에 공간 분할, 시분할이 있고 축적 밑에 패킷과 메시지가 있고 패킷 밑에 데이터그램과 버추얼 서킷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중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회선 교환, 그게 회선 교환, 축적 교환 밑에 패킷 메시지.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프레임 교환은 뭐 방식에 별도로 없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